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로에 꽃이 좀 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그만한 이제 그 새싹이 이제 있고 땅에서 솟아나죠. 새싹이 솟아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줄기가 쭉 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꽃이 펴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고, 또 이 꽃에 열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게 그리 많아. 조그마한 싹이 이제 나고, 거기서 이제 줄기가 줄기가 이제 좀 자라다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그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오늘은 7-2번 저 새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는데, 아이고 뭐 5시 한 18분 19분쯤 오니까 이미 차가 떠났어요. 아이고 참, 다음 차 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막 기다리느니 차라서 걸어가면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봅니다. 아이고 여기가 참 교통이 그렇게 좀 불편합니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차를 떨가 버리면은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요즘에는 그 8번 버스가 오늘도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사상역에 도착하니까 5시 41분 좀 됐다고. 그러면 43분에 경전철이 출발하는데 그 2분 동안에 뛰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서 타지 않으면은 지각이, 또 택시도 잘 없어요. 겨우겨우에 또 택시를 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또 새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막 극적으로 1-2분 차이로 제대로 이제 경전철을 탔는데, 오늘 퇴근할 때는 한 1-2분 늦어가지고 걸어갑니다. 아이고. 그 부산시 보면은 버스 운영하는 그런 교통과가 있어요. 부산시 교통과 중에서도 이제 버스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거기 전화도 자주 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막 전화하는 것도 지쳐서 이제는 더 안 합니다. 이제는 뭐 자꾸 전화해봐야, 전화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해봐야 그 뭐 기사들한테도 별로 좋지도 안 하고, 그 담당 공무원들도 뭐 해봐야 뭐 시정도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데 부산시에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부산시 그 버스 회사에, 거기서 버스 회사 사장하고 그 뭐 간부들 이 전부 다 그 사장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 사람들의 연봉이 버스 기사들의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 10배. 그것이 비근한 예로 이제 예산이 막 아주 엉뚱하게 쓰이고, 예상 낭비가 되는 그 비근한 예 가운데 하나라고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뭐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빨리 되셔야 시정이 되지. 그전에는 뭐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제가 중복이죠. 어제가 중복이고, 이제 그 말복이 남았는데, 말복은 그 이제 입추, 이제 소서 대서 다음에 입추, 24절기 가운데에 소서 대서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추 가을이 들어서는데, 입추 지나고 첫 번째 경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식 간지로 보면은 이제 그 경자가 노는 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 다음에 이제 갑술 을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러면은 그게 이제 6칸인데 경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총 경자가 들어가는 것이 총 6개가 되나? 맨 처음에 경호고, 그 다음에 경진이고, 그 다음에 경인이고, 그 다음에 경술이고, 그 다음에 경신이고, 이 5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육식간지 중에서 경자가 들어가는 것이 5개가 있어요. 갑자 을축 병인,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할 때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경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이고, 경자가 6개구나. 그 다음에 경자가 있네. 경자. 경자가 있구나. 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이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이고, 그 밑에 칸이 경신이고, 그러니까 6개가 있네. 6개. 미안합니다. 6개나 경자가, 그렇죠. 경자 들어가는 것이 6개가 있구나. 맨 이제 그 칸이 6칸이니까 마벌 병정 무기 경 7번째 간지가 경호고, 그 다음에 한 칸 밑에가 경진이고, 그 밑에 한 칸 밑에가 경인이고, 그 다음에 경자고, 경술이고, 경신이고, 그러니까 열 단위로 나가니까, 10단위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1930년생이 이제 경호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1940년생이 경진생이고, 이제 1950년 6.25 나던에 태어난 사람이 경인생이고, 이제 1960년 요때 이제 경자생, 여기 지금 윤석열이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경자생이고, 그 다음에 1970년생이 이제 경술생이고, 이제 1980년생이 이제 경신생이고, 그리 이제 6개네. 육식 간지 중에서 경자로 나가는 그 간지가 6개예요.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 요런 6개인데,
입추 지나고 처음 오는 이제 경자 들어가는 그 날짜에 거기 이제 말복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 하려고 시간이 많이 길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초복, 중복은 뭐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 소서 앞에 있는 절기가 뭐냐는 하지거든요. 그렇죠.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그렇죠. 하지 다음에 소서 됐으니까 하지가 6월 한 23일쯤 되는데 하지 지나고부터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경일에 해당하는 것이 초복이고 그 뒤로부터 열흘 뒤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경자 들어가는 날짜가 그 중복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복은 입추 들어서고 고담 간지가 경자 들어가는 이제 날짜가 그 말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오늘도 무슨 일진이 있을 건데 그것을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그리고 자축인묘신사 오미신유술에 이것을 맨 처음에 누가 그 글자를 만들었는지 그거 진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강정사는 고대 시절 때의 어떤 뭐 문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BC지 물론 BC 몇 년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참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올해가 거기 이민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민년이고 작년이 신축이고 그 전에가 이제 2020년이 경자년이고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군이 이제 그 보조선을 만들었을 때가 BC 2333년 그때가 무진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기록이 있지, 그거는 있는데 그 이전에 맨 처음에 누가 과연 갑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을까? 을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을까? 병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글자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육식간지를 만드니까 그걸 알고 싶다고. 알고 싶은데 뭐 하여튼 지금 뭐 오리무중이고 그래요. 그래서 좀 조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도 좀 알고 싶고 그래요. 뭐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과연 맨 처음에 누가 육식간지를 만들었으며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게 그 글자 10개 자축인묘신사 오미신유술에 그 12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궁금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뭐 원래는 뭐 이민년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꾸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천년을 살았다 해봐야 뭐 많이 산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 돼요. 하루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루를 1원으로 비교한다면은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 있으면은 36만 원 말이에요. 36만 5천 원 거기 이제 천년이라고 천년을 내가 살았다 그러면은 36만 5천일을 살았다 이 말이고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36,500일이고 말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365만 일밖에 안 돼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365만 원, 뭐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 뭐 연봉 보통 뭐 연봉 1억 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7, 8천 연봉 받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연봉이 버스 운전사들 이런 분들이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 달 봉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한 만 년을 살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걸 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를 만든 사람,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만들었을 때 그 갑자년으로 했었을 거 아니냐고. 거기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게 뭐 태호복희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박윤수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그 시카고 옆에 있는 미시간주에서 미시간주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세계사, 또 우리나라 역사하고 박윤수 선생님께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역사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찬찬히 해보려고 하는데 몰라요. 한 1000년을 살면은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내가 1000년을 살 수 있나? 총재님도 앞으로 한 300년 사시면은 백궁에 가실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아이고. 그렇지. 경자 들어가는 것이 6개구나. 갑자 들어가는 것도 6개고, 을자 들어가는 것도 6개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자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쥐띠는 이제 그거는 5개가 되고, 그렇네. 그러니까 내가 찌찌다 그러면 이제 갑자생. 이제 그기고, 원래 이제 살아있으면은 99이잖아. 갑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 다음에 병자거든. 병자생, 가불병정. 그 다음에 이제 무자, 가불병정, 무기, 경자, 신임, 임자,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자가 나가는 것이 5개. 마찬가지 축도 5개지. 갑자 다음에 을축이고, 그 다음에 개축이고, 뭐, 그래. 정축. 정축. 을축, 그 다음에 정축이고, 갑을병정, 무. 그 다음에 기축이고, 총재님께서 기축생이니까. 그 다음에 신축이고, 개, 그 다음에 개축이고, 그래. 개축생 같으면은 이제 1973년생이 개축생이잖아요. 개축생 같으면 이제 김정민 박사가 개축생이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개축생이 또 있고 그래요. 아이고, 급하게 뛰었더만은요. 그 참. 아이고. 이 동네 이름이 식만인가? 식만이네. 또 버스 기다리십니까? 예, 와예. 그래.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지사동에서 그거 5시 40분에 출발인데 맞아요. 한 30분 걸리죠. 30분 저리 그 위험인가 그거 저리 닦는 것 같더라고.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다. 인자 출발했겠다, 지사에서. 그러니까 예, 한 6시 한 10분이나 15분쯤 되면 오시겠네요. 그것보다 더 걸리던데. 그럼요. 그럼 좀
다리 아픈데 좀 앉아 계시죠, 아예. 아, 더워서. 저는 차를 조금 전에 떨가가지고 살살 걸어갑니다. 어딘데? 예? 아니, 뭐, 저 불안까지만 걸어가면 되니까요. 프랑코지나 걸어간다고. 뭐, 살살 걸어가면 되지. 아니, 오니까 뭐, 조금 전에 차가 출발해가지고, 그거지 한참 걸리고. 예, 예, 뭐, 살살 가면 됩니다. 아니, 뭐, 살살 걸어가면 됩니다. 예. 아유, 여사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저야 여사님보다 좀 젊으니까 걸어가도 되지만은, 예. 아유, 저 버스를 한 30분 기다려야 이제 탈 수 있는데, 저 30분 기다린다 그러네요. 참, 여기 오지입니다, 오지. 부산인데도 뭐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타야 되니까 완전 시골입니다. 뭐 이런 생활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막, 어제 그 지하철을 3번이나 타고 이제 저 갔었는데, 아유, 막 그렇게 막, 시내 나가면은 막 차가 금방 오잖아요. 뭐 한 5분, 10분도 안 걸리지. 5분, 7분 기다리면 버스가, 같은 버스가 계속 오는데, 또 지하철도 계속 오고 이러는 데 비해서 여기는 한번 떨가 버리면은 1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뭐 30분, 4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이런 생활도 괜찮습니다. 저게 인도에 가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서 뭐야, 그 노숙을 한다 그러더라고. 잠을 자고 기다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차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보통 뭐 서너 시간, 5시간, 6시간 기다려서 타는 것은 뭐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 봐요. 마음먹기 달리는 거지. 아이고, 여기가 옛날에는 하얀 등대 식당을 했는데 자주 왔어요. 내가 여기 이 돈가스 먹으러 자주 왔는데 요즘은 가게를 안 하는 모이네. 전에 여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하네. 하얀 등대. 하얀 등대 그 표가 나네. 아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양쪽 말을 좀 현재 듣고 있는 중이니까 뭐 어떤 말을 내가 하기가 좀 힘드네요. 윤창중 씨 말로는 저게 이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쉽게 말해서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기강을 확 잡아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의견에 밀려가지고 뭐 주저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기강을 확 잡아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에서 치안본부를 이제 두고 경찰을 이렇게 장악을 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고 이제 그것을 행정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한 끝에 이거는 경찰청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내무부로부터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맞다, 이제 이래서 아마 그게 89년도 같으면은 아마 30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다시 이제 그 역사를 30년 뒤로 이제 빠꾸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양쪽 말을 조금 더 들어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어부 두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근데 뭐 좀 삭막한 말은 내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인 말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저지르고 뭐 대충 아니까 좀 상가로운 그런 말은 내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탈북한 어부 두 사람을 강제로 이제 북송을 한 사건에 대해서 요즘은 또 조용하잖아요. 거기 쉽게 말해서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것을 하나 이제 덜먹거려 가지고 아무 그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덜먹거려 가지고 보수층을 조금 이렇게 결집했다 하거나 할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좀 막은 그런 하나의 쇼다, 하나의 이벤트다. 그리고 이제 뭐 유야무야 허지부지 되는 거죠. 하여튼 거기 정확하게 그래서 변희재 씨가 어떤 이 시국을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나이 해봐야 원래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49이다 말이에요. 1974년생이니까 우리 만으로 하면 48세예요. 그런데 확실히 젊은 분이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이 많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때 좀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귀에서 이제 고름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랬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치료를 자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치료받은 지가 한 오래되죠. 그러니까 30대에서도 그런 걸 한 번 받았고 또 50대 말에도 한 번 받았고 그래요. 그래서 30대 후반이죠. 30대 후반에 이제 좀 귀가 안 좋아가지고 대청동이죠. 미문화원 앞에 있는 그 병원에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치료를 그 당시에 했어요. 30대 후반에 그때 치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서가지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50대 중반이 되니까 또 그게 이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또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좀 잘 안 돼요. 그분이 연세가 좀 많더라고요. 연세가 한 70은 넘었고, 그 당시에 볼 때 한 7, 80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다른 병원에 좀 젊은 분한테 갔다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내가 그때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젊은 사람이 나 많으신 분에 비해 가지고 경험은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젊은 분이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치과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자주 가는데 치과에 가면은 전부 다 젊은 의사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정치 평론하는 것도 변희재 씨가 젊은데 잘해요. 아주 꿰뚫어 보는 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원조 할매 추어탕 집에 이 집에도
식사를 자주 하러 왔는데, 내가 수도 사업소 있을 때 여기 참 자주 왔어요. 자주 와가지고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기에 보면은 건강 비결을 쭉 적어놨는데 궁금하면 와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 비결을 아이고 다 외웠다고도 또 잊어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외웠다고도 잊어버리고, 지금 3.3 공약도 뭐 환하게 다 외우다가 요즘 또 안 하니까 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또 외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건강 비결은 이제 그게 소식 다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적게 먹고 고요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라, 이런 것도 있고, 소의 다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좀 이렇게 적게 입고 이제 자주 씻어라,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소욕 다시죠. 이제 욕심은 적게 하고 많이 베풀어라, 이제 이런 거고, 소노 다소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화내는 것을 적게 하고 많이 웃어라, 이제 이런 말이 있고, 소번 다면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번뇌는 적게 하고 잠을 충분히 자라,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때는 지나가면서 지붕을 내가 자세히 쳐다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붕. 그러니까 건물 전부 다 이제 사람이 다 이제 그 집 속에서 다 잠을 자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집만 하더라도 지붕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렇게 돼 있고, 저런 우신정밀은 지붕이 또 저래 돼 있고, 또 이런 주택은 또 지붕이 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지붕이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비가 오면은 집에서 이제 물이 새니까, 아이고 뭐 비 오면 걱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집에 비가 이렇게 오면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이제 물이 새니까. 그래서 지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붕 수리하는 것도 거기 뭐 쉬운 것 같아도 그 날짜를 참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지붕 수리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 일기예보를 엄청 그 사람들이 잘 보더라고. 그래서 예약을 해놨더라도 비가 오면은 그것이 멈춰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했더라도 연기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여름철 이런 데는 비가 이렇게 올 때는
전혀 그 작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오늘 요즘 뭐 울릉도에 가 있는 모양이던데, 저 진동가 거기서는 이제 뭐냐 무조건도 부르고 송대관의 내박자도 부르고 막 지금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울릉도 가서 이제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하던데, 울릉도도 그래요. 거기서 여기에 이제 국내 여기에 이제 육지처럼 뭐 KTX 예약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딱 가면 기차를 타고 뭐 저기 부산에서 서울 간다든지 서울에서 부산 온다든지 그렇게 딱 제 시간에 이렇게 딱 가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태풍이 온다든지 막 이 파도가 세게 되면은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시급합니다. 울릉도 갈 때는 엄청 조심해야 돼요. 무사히 이제 날씨가 평온한 것을 가정하에서는 며칠 날 출발해 가지고 며칠 날 내가 뭐 몇 박 3박 4일이라든지 2박 3일 또는 뭐 5박 6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안 돼요. 거기 굉장히 그 변동 상황이 많아요. 거기 간다고 했다가도 거기 이제 파도가 세게 친다든지 태풍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섬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지붕 수리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붕 수리할 때 한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한 달, 두 달인가 한 달 엄청 그 연장을 해가지고 겨우 지붕 수리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스레트 저기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스레트는 지금 거기 성면이 돼가지고 암을 유발하는 게 돼가지고 그것은 지금 다 철거를 하죠. 그래서 그 철거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스레트를 철거할 때는 100%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뭐 50%인가 60%인가 하여튼 좀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수거해 갑니다. 환경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거해 가고 지붕을 새로 하는데 얼마 이제 경비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다는 안 해주고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건강을 이제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다 해주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원 받아서 하면은, 나도 지원을 받아서 그때 지붕 수리했어요. 그 스레트를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는 비가 오더라도 걱정을 안 하는데, 한때는 비가 오면은 이거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아이고 무슨 놈의 비 오는데 비가 새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 이럴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따 이 길 오래간만에 걸어보네. 작년에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는 일로 많이 다녔는데, 뭐 도선생님께서 자전거를 자꾸 훔쳐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빵꾸가 잘 나니까 아유 자전차 수리하려면 또 저 밑에 또까지 꼭 가야 되고, 수리비도 적은 게 아니에요. 수리비도 자꾸 올라가지고 적은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안 타게 되죠. 어떨 때는 자전거 수리하려면 저 김해까지, 김해 저 어디고 저 김해 시청 그 넘어서 김해 시장 그 저기 수로왕릉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전거 가지고 빵꾸 난 자전거 가지고 수로왕릉까지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안 타고 다닙니다.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까 버스를 타려고 급히 뛰었더만은 숨이 아직까지 한 30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가라앉고 있네.
마음이 착 가라앉아야 되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다음 대통령 그 공약으로서 치매를 질병으로 해서 의료보험을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거기 부산의 강숙자님께서 글을 올린 거 보니까 그 치매도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희소식이네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뭐 제주도 앞바다에 어떤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어떤 미역 같은 일종인데, 거기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찾아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데, 그런 것이 좀 빨리 보급화돼서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빨리 좀 올 가을부터 뭐 이렇게 시판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빨리 완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이제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다 됐었을 때에 그 한 몇 년간은 그 치매로 이렇게 좀 이순자 여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주 가셔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차 안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서는 오직 의지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도 아니고 뭐 부처님도 아니더라고. 그 찬송가 보면은 그 오직 예수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오직 믿음 만사 형통께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뭐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뭐 오직 예수 뭐 그런 찬송가도 많죠.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님은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의지한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말년에 오직 의지한 사람은 이순자 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를 최고로 의지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이제 옆에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이제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순자 여사님도 원래 80너인가 그렇죠. 80너인데 이제 그분들도 다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지인들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그 가는 것을 굉장히 좀 뭐 싫어했다고나 할까, 좀 불안하니까 항상 옆에 마누라가 있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아래 팻말을 다시 합니다만은, 여보 어디 가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광주 갑니다. 그러니까 광주 왜 가? 이러니까, 우리 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그래. 이제 그러고 있다가 또 한참 가다가,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또 다시 묻는데요.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을 이제 광주 갑니다. 왜 가나? 이렇게 하면은 또 재판 받으러 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옆에 있는 이순자 여사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장모님,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그 어머님도 지금 치매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던데,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의 이제 어머님, 친정 어머님께서는 자기 사후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된 것을, 자기 사후가 대통령 된 것을 모르는 상태였겠죠. 치매가 걸리니까 자기 사후도 못 알아보고 뭐 또 대통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치매가 무슨, 치매가 안 걸렸으면은 자기 사후가 대통령 된 걸 알았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저 김태영 박사님이라고 정대철 씨지, 자기 남편은 정일영 박사님이고, 이분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고 7선인가 8선인가 그래 될 거예요. 정일영 박사님이라고 민주당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아들이 정대철 씨고, 그렇지, 정대철 씨.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김태용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김대중 그 당시는 이제 총재고,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오매물만 기다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치매가 와가지고 그 대통령, 김대중 이제 그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소식을 이희호 그 이제 여사가 이제 가서 알렸어요. 아이고 박사님, 김대중이가 자기 남편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제 그래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치매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가슴 아프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 건강에 대해서 거기 소의 다욕하고, 소의 다욕, 그리고 소식 다정, 소욕 다시, 소번 뭐야, 다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참네. 빨리 10가지 그 버뜩 나와야 되는데. 다 외웠다가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실천을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6시 넘었으면은, 아이고, 지금 시계가 몇 시요? 아이고, 미디어워치 그걸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변희재님의 6시부터 7시 사이에 미디어워치 보는 재미로 사는데, 요즘 지금 시작했겠네. 그걸 들으면은 정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저러나 뭐 노영희 변호사나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변희재님, 김종민 씨, 김종민이지, 김종민 씨, 뭐 김어준 씨라든지 김종배 씨라든지 표창원 씨, 뭐 최경영 씨도 있고, 박지훈 변호사도 있고, 내가 윤창중 씨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 입에서 아직 현재는 허경영 총재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전혀 그렇습니다. 전혀 못 알아봐요. 참 안타까운데,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자기가 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알아볼 수 있는 자기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 아이고, 그 강의만 한 번만 들어봐도 알 건데 왜 그런 강의를 못 듣는지 몰라. 안 그러면은 들어도 그냥 제대로 이제 이게 무슨 소린지 자세히 이렇게 캐치를 못하니까 그렇겠죠. 아, 이 카페가 새로 생겼네.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아, 이거 멋지구나. 아,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아, 이게 최근에 생겼네. 라인 25. 아. 라인 25. 아우, 경치 참 좋겠는데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네. 아유, 멋지다. 아유. 내진 설계 건축물로 되어 있네. 식만로 354에 63 라인 25. 한번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창원 씨라든지 변희재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를 한 번쯤은 다 보실 건데, 예. 그 각 방송사에 있는 뭐 PD들도 한 번씩은 뭐 다 들어보고 다 들어볼 건데 그냥 여사로 듣는 거죠. 그냥 그 여사로 들어서 그래요. 어제 그 영광도서 가니까 저기 이어령 씨께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던데, 그러니까 지성의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성의 단계로 이제 간다 이건데, 그 영성의 단계에서 이제 그 끄트머리 지점에서 최궁극적인 지점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마음에 와 닿는데, 보통 분들은 그 지성의 단계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알아봐야 되니까, 다 알아보는 날이 오죠. 오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전생에 엄청 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총재님을 아련을 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죠. 되고 또한 이제 선천의 모든 이제 그 종교라든지 이제 기타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궁극적인 해답이 없고, 결국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있는데, 일반 정치평론가들은 아직까지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글쎄 어떻게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 될까? 이것은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100사람 같으면은 80명, 90명이 이번에 허경영을 내가 찍겠다 이런 마음이 꽉 찼었을 때 그때 이제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우리 사무실에서 내 아주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은 막 엄청 거기 막 이렇게 깊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사람 만나면은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서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제 나 역시 이제 뭐 일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을 현재도 하고 있고 또 공직자로서 근 30년간 근무를 하다 보면은 뭐 정말 그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저 사람 오면은 막 깊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내하고 좀 마음이 좀 친한 사람한테 아래 내가 다음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제 놓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만은 아마 그런데 국민의힘당 후보로 놓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지 이제 당장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년 이빠이 할지도 모르겠고 뭐 변희재 씨 말로는 뭐 금년에 끌어당겨야 된다 뭐 끌어당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땅땅 치니까 지금 현재 인기는 1위입니다. 1위 최고의 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죠. 윤석열을 끌어당기는데 최고 선두주자예요. 뭐 나는 뭐 항상 마음을 비우고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게 하지만은 이제 또 워낙 이제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여러 사람의 말을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빨리 될 수도 있고 한 2, 3년 뒤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그 입에서 또 자기 마음에서 허경영이 다음 대통령으로 내가 반드시 허경영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꽉 차야 된다고. 그럼 지난 3구 대선, 즉 20대 대통령 선거일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대부분 윤석열 아니면은 이재명이었다고.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렇다고 말이야. 이재명은 하도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나갔으니까 뭐 언론이 썩었든지 전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국민들의 마음은 그랬다고요. 1번 아니면 2번이었다고.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이니까. 나머지 심상정이도 있고, 나머지 뭐 여러 뭐 군소 후보, 정당 후보자들도 있었지만은 국민 대부분의 마음이 윤석열 아니면은 이재명, 그리고 뭐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그렇게 하듯이 차기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하는 대통령인데,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에는 허경영이다. 내가 반드시 찍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들게끔 돼 있다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퍼펙트 스트롬이라고 대경제적인 대공황, 제2의 IMF, 아침에도 홍종학 전 벤처기업부 장관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래가 백사장 옆에서 애들이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는 대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백사장에서 놀고 있다. 저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조용하고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조용하고 정부에서도 조용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오는데 그런 것을 겪음으로써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보고 정치평론가 입에서 허경영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오늘 재심 이제 총재님께서 2008년도 재판 결과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부산 경남공고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졸업 증명서를 이제 떼냈겠지요. 그런 것은 검사들이 썩은 검사들이 하는 수법이니까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예요. 김한수 태블릿
건데 태블릿 소유자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소유인데 그것을 최서원, 최순실 거라고 조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김한수였다고 하는 모든 근거 자료를 전부 다 이제 다 삭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는 일부는 시키고 있다 그러던데 그것을 조작한 사람이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짜란 말이야. 가짜로 완전 조작, 허위, 날조, 조작을 해서 생사람을 잡아 넣는데 그 희생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최순실이었다. 또 마찬가지로 14년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경남 공고 부산 점포동 지금 지하철 3호선 점포역 바로 옆에 있는 경남 공고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산에서 3년간 거주한 사실도 없는데 가짜 졸업 증명서를 이제 떼냈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허위 날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생사람을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공포를 했다는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걸지 않았으면은 그것도 안 했을는지도 모르죠. 재심원을 신청을 안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또 10년간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되니까 반드시 또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전화위복이 돼서 이 스토리가 이제 이게 대한 스토리를 이제 무슨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책 잘 쓰는 사람은 책을 쓴다든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깨어나야 된다고 깨어나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14년 전에 너무나 억울하게 이 조작, 허위, 날조, 조작한 그 검사들의 그 허위, 날조, 조작한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고 10년 동안 정치 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변희재의 태블릿 PC 그 조작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변희재 씨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김한수 태블릿 것인데 이것을 최순실 것이라고 이제 검찰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제 며칠 뒤에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안민석 의원이 5선 의원인데 민주당의 5선 의원 안민석 씨가 그걸 터뜨리게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할 건데 또 허경영 총재님의 사건이 이제 제대로 판결이 나서 그것도 알게 될 때 국민들이 경악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고 또 이제 후쿠시마 앞에 있는 이제 그 세슘으로 오염된 그 물질이 내년 봄에 이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근 해안으로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 도착이 되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상당히 안 좋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또 총재님께서는 충분히 신인님이시니까 한 방에 해결하시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 갈 것 같기도 하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을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결론은 늘 허경영 총재님에게 꽂혀 있습니다. 뭐 1시간짜리 참 되지도 않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냥 이거는 내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는 겁니다. 차를 떨고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산장의 여인을 부른 근혜경인가?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18번이 너무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자기 인생이 참 잘 안 되거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슬픈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산장의 여인은 자주 부르면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 부르면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 정도 부르면은 괜찮아요. 독약도 많이 마시 부르면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아주 극소량의 독약은 약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참 산장의 여인은 잘 안 부르는데 어쩌다 보면은 그런 부르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일어나긴 일어나더라고. 어떨 때 이거 동영상 촬영하는데 산장의 여인을 한번 불렀더만은 그게 뭐 저작권 위반이라 해가지고 그 녹화한 것을 전부 다 삭제한 것이 많아요. 그 반주 나오는 것은 AI라 그러나 그게 이제 뭐 체크를 하니까 무조건 그거는 뭐 저작권 위반으로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 뭐 저작권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뭐 법원이다 뭐 검찰이다 경찰로 끌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막 바로바로 삭제를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 육성으로 부르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그런 말도 또 뜨더라고. 그래서 뭐 잘 안 해요. 아이고. 자, 오늘도 하루가 갔습니다. 이제 지금 변희재님께서 좀 열변을 토하고 있을 건데 이제 다시 들어봐야 되죠. 쓰라린 가슴을 부연고 민배월 그날을 생각하며 쓸쓸히 살아가리.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제곡제곡 밤새워 쌓여 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너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민배월 그날을 생각하며 쓸쓸히 살아가네.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 이런 말 저런 말 어쩌고 저쩌고 뜨거운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랑이란 이런 그 뜨거워서 싫어요.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꽃이 되고 새가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어쩌고 저쩌고 맹세한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 아, 믿지 마세요. 사랑이란 그런 것 뜨거워서 싫어요.